센스 있고 세련됨이란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센스 있고 세련된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센스 있다라는 건 분위기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고 때를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을 센스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세련됐다라는 것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엣지 있는 절제미와 조화로움의 균형을 알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세련됨이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왜 센스 있고 세련됨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냐면, 주말 사이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유명 감독 영화예요. 우리나라 감독 중에 상도 받고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배우들도 아주 유명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2시간이 훨씬 넘는 그런 장편 영화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뭔가 모르는 찝찝함, 불쾌함, 기분 나쁨, 뭔가 모르는 뭔가 좀 이 영화를 계속 봐야 되나 그런데도 끝까지 보고 있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다 보기는 봤어요. 근데 보고 난 다음에도 계속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별로 기분이, 뭔가 영화 한 편 보는 게 스트레스를 풀고 좀 재밌자고 보는 건데, 아주 더부룩한, 마치 음식점을 갔는데 그냥 백반집 같은 음식점에 허름한 그런 백반집인데 메뉴가 잔뜩 있고, 그 잔뜩 그 메뉴 있는 속에 음식을 또 하나를 시켰더니 그나마 별로 실패할 확률이 없는 음식을 하나 시켰더니 거기에 나오는 반찬들도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한 젓가락씩 이렇게 먹어보니 반찬 하나하나가 다 익히 익숙한 반찬들인데, 그냥 당연히 이 맛이겠지 하고 볼만한 그런 맛들인데, 뭔지 모르게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느낌에, 그래서 이건 또 괜찮을라나 하고 또 딴 거 먹어보고, 또 이거는 괜찮을라나 하고 하나하나 어느 순간 먹다 보니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뭔가 모르는 불쾌감이 확 오는데, 배는 부른데 짜증이 확 몰려오는 그런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다 그 음식점 사장님이 나름 셰프고 나름 자기 딴은 되게 뭔가 실력 있는 셰프랍시고, 딱 앞에 서서 음식 하나하나를 설명해 가면서 오마카세를 주는 듯이 뭔가 자기 철학이 담긴 음식 반찬 하나하나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듯한, 그 설명을 다 들어가면서 그 맛없는 반찬들 끝까지 꾸역꾸역 하나씩 다 맛봐야만 되는 그런 식사를 하고 났을 때 그 불쾌감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었을 때랑 뭔가 배불리 먹었는데 기분 나쁘게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밥을 먹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불쾌감이 밀려오는데, 왜 이런 이유 없는 불쾌감이 있을까 나름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영화 장면 장면을 쭉 녹여낼 때 그 카메라 워킹이나 조명이나 뭐 여러 가지 미장센이나 또 촬영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오브제들이라고 불려지는 소품들, 또 비춰지는 것들 하나하나들이 나름 다 형식은 다 갖췄는데, 뭔가 모르게 조미료가 잔뜩 들어가거나 좀 그 싸구려 저예산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뭔가 그렇게 날림으로 찍은 듯한 느낌이 확 들면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아주 좀 뭔가 모르게 좀 그 튄다,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불편하다, 영상미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이 배우 하나하나가 연기는 나름대로 이제 다 검증된 배우들이니까 연기는 다 잘 하는데, 그 연기조차도 뭔가 좀 녹익은 듯이 아주 깊은 맛이 나오진 않고 뭔가 겉도는 느낌,
그렇게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보고 난 그 감독이 뭔 얘기를 하고 싶지 했을 때 억지로 구겨넣은 듯한 뭔가에 모르는 자기의 어떤 관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듯한 하나의 그 메시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나. 절대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어떤 영화인지 밝히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문 평론가도 아닌 뿐더러 그냥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각각의 개인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또 상도 받고 배우들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고 하나하나 장면들 하나하나를 보면 뭔가 모르게 또 겉돌고 있는 듯한 느낌. 왜 이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 만들지? 그럼 니는 잘 만드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묵상이 이제 들어간 거죠. 제가 뭐 영화 감독도 아니고 영화를 만들 그런 어떤 현업에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에게 빗대서 너는 과연 잘하고 있니? 반성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련되고 센스 있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죠. 어떤 것은 매료시키고 매력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북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은 무엇의 차이일까? 배우들도 다 괜찮고 뭐 딱히 뭐 이렇게 나무랄 데 없는 뭔가 참 하나하나를 보면 뭔가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지 불쾌하고 거북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은 왜 이런 게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은 저예산 영화임에도 사람을 매료시키고 매력적으로 쏙 빨아당기는 그런 매력들인 무엇 때문에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나는 과연 잡복에 취해 있거나 또 뭔가에 나 딴에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은연중에 불쾌감을 주거나 거북한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이런 성찰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과연 매력적인 삶, 센스 있고 세련된 그런 그 삶을, 향기로운 삶을 풍겨낸다는 건 무엇에서부터 나올까? 이름 있고 유명 배우를 쓰고 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까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센스 있고 세련됨이라는 것들을 쭉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세련되고 센스 있다라고 할 때는 아름답고 뭔가 품격 있고 누가 봐도 뭔가 딱 한눈에 봐도 아주 보기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센스 있다, 뭐 세련된다, 뭐 매력 있다,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게 개념이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말 속에는 그 센스 있고 세련된다, 매력적이다, 매료됐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전혀 상반되는 용어 같이 느껴지는, 다시 말하면 투박하다, 또 아주 날 것 같다, 그리고 서툴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싱그럽다, 풋풋하다, 뭐 이런 것에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농익어 있다, 아주 깊이 농익은 맛이 나온다 할 때도 뭔가 아름다움이라는 게 느껴지고, 진국같이 잘 우려낸 그런 어떤 구수한 뭔가 속에도 아름다움 같은 그런 또 센스와 세련미도 거기서 느껴진단 말이죠. 이런 게 다 상반되는 개념 같이 뭔가 이 안에 하나로 동의어라고 느껴질 만큼 같은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것 속에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 세련되고 투박함은 전혀 반대의 개념 같은데 그 안에도 투박함 속에도 세련됨이 어떻게 보면 또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이것들 규정 짓는 근본적인 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똑같은 투박함 속에도 어떤 것은 세련됐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어떤 것에는 투박함이 불친절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무엇의 차이일까? 근데 그 묵상한 중에 희한하게 참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이 묵상하던 중에 산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쪼르륵 하고 날아가는데 깃털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또 아주 꼬리를 착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모양새가 얼마나 그 날렵하고 세련되게 아주 우아하게 날아가는지, 아 참 쟤는 깃털도 예쁘고 몸짓도 참 예쁘네, 날아가는 것도 어쩜 저렇게 세련되고 우아할까 하고 보는데, 그 산새가 싹 날아가는데 딱 어디 앉으면서 내는 소리가, 꽉 하고 내는 소리가 몸짓과 깃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소리를 내는데, 어쩜 저렇게 투박하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지? 완전 이미지 깨진다 할 만큼 그 산새를 보면서 정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 산새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산새에다 두고 제가, 야 너는 몸짓에 비해서, 너 날개나 생긴 거에 비해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투박하니? 너 목소리 좀 고쳐. 너 너무 안 어울린다 하지 않잖아요.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기준이 내 기준에서 너는 이런 건 어울리는데 이런 건 너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하고 백날 내가 얘기해 줘도, 산새는 기뚱으로 듣죠.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잖아요. 네가 뭐라 그러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내가 날아다니는 날개짓이 우아해 보이든 세련돼 보이든 목소리가 투박해 보이든 그래 봐야 니하고 뭔 상관 있냐,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고 산새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몸짓과 그 산새의 울음소리 그 자체가 그대로 아름다움이고 자연스러움이고 조화로움이고, 그것이 말 그대로 세련되고 우아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연스러움으로 녹아 있잖아요. 자연스러움의 조화가 그 자체로 살아감을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저게 아름다움 그 자체구나, 살아간다는 그 자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점만 부각시켜서 애써 그것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거나 단점을 막 억지로 감추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부조화스러움, 부자연스러움으로 억지로 힘이 들어가거나 뭔가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장점이건 단점이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자기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진면목을 드러낼 때 비로소 조화로움으로 상대가 그 진면목을 보고 매료가 되든 싫어하든 간에 그것에 호불호가 갈리는 상대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고, 그렇게 융합 진동이 일어나는, 같은 진동이 있는 그런 상대들끼리 결합하면서 그렇게 또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안 맞으면 또 아무리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뭐 다 안 한다라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직책과 벼슬과 무슨 돈을 줘도 내 싫으면 그만인 것처럼,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만인 거는 또 아무리 남들이 좋다 해도 안 맞을 때 불편한 거죠. 내 눈에 불편한 거지 또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한테는 맞지 않는 메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맞는 메뉴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알아차리면 누군가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나만의 고유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서 고유한 나의 모양 꼴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가장 완벽한, 다시 말하면 최적화된 나만의 몸짓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고 과잉된 뭔가를 더 보여주려고 애를 쓰거나 뭔가 억지로 감추려고 막 또 숨기려는 힘을 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최적화된 나의 삶, 다시 말하면 그냥 조화로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매력과, 또 세련된다 센스 있다 할 때 센스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분위기에 딱 맞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내 에너지를 그냥 내고, 그렇게 때를 안다라는 게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때에 맞게 나는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센스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막 뭔가를 막 내 걸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걸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엄격히 따져보면
내가 나다움을 그대로 잘 드러낼 때 진면목이라고 하는 나만의 색깔, 나만의 에너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딱 나만의, 내가 그때의 기분, 나만의 어떤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때 내 상태에 있어서는 나는 최적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절제미라고 하는 나 나름대로의 딱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내 색깔의 고유한 내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진면목과 함께 나의 매력, 나만의 매력과 그게 센스가 되고 그게 세련미로 비춰질 수 있구나. 산새 한 마리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평가를 아무리 해대도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 그렇지, 그건 내 생각이지. 맞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안 맞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인연은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맡겨둘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자연대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센스 있고 세련됨을 어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또 내가 뭔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각자 우리 모두는 장점과 단점을 지닌 채로 살 수밖에 없고, 억지로 장점만 드러내려고 과하게 내가 막 포장을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내 단점을 감추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살 때 산새 한 마리의 모양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움이 나올 때, 그때야말로 얘는 어떤 과한 힘도 내지 않고 자기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대로의 모습이 자연이 되듯이, 그것이 매력이 되고 그것이 조화로움이 되고 그게 센스 있는 게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구나. 억지로 내가 센스와 세련된 걸 갖추려고 뭔가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할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투박함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서툼과 날 것 같은 그런 엉성함 속에도 아름다움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안에도 세련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 때, 내가 비록 지금 서툴고 내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 모양이 아직 뭐 여러 가지로 누가 봐도 좀 외모가 좀 뭔가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듯한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것대로 자연스러움이다라고 내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완벽한 세련됨이요 또 센스 있음이 되는구나. 그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이자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또 우리가 비춰질 수 있구나. 그걸 좀 알 때 우리가 좀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내 행동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믿어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세련되게 살아야 되는가에 굳이 공부하고 내가 막 눈치 볼 필요가 없네,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구나로 이게 딱 모여진다라는 걸 제 스스로 오늘은 좀 깨달아 봤고, 그걸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